안녕하십니까. 엑센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 되면은 금리 결정이 D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발표가 있죠. 그래서 월요일 시장은 조금은 쉬어가는 국면을 보여줬는데요. 한번 보겠고, 오늘은 엑스텐 2026년도 넘버 2 픽입니다. TSMC에 대해서 분석을 올려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좀 분석드린 지 오래됐는데 이제 피그마가 서서히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 분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텐 MOS 포트 운영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트레이딩 뷰 공부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스턴 프로젝트 구독자 10,000명 달성 때까지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폴리마켓입니다. 자, 이제 그 확률이 96%로 올라갔습니다. 역대 최대로 지금 올라가 있고요. 이틀 남았으니까 시장의 기대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인하는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나오는 커멘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숨고르기 했고, 오늘 저녁 시장도 별로 크게 움직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조금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결국은 수요일 날 발표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겠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간의 가격 조정하고 시간 조정이 충분히 있어서 이제는 다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말 랠리 시작점이 됐다. 그래서 약간 몸풀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즉 이틀 뒤 수요일 날 금리 결정이 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는데 저는 상승에 베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시장 고민해 보시고요. 오늘하고 내일 시장 움직임을 보면서 과연 진짜 연말 랠리가 있을까 하는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히 연말 랠리에 기대를 건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반도체 지수 전 진짜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근데 고점 찍고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15.5% 하락했다가 이 지지선, 중요한 지지선을 터치하고는 이제 올라왔죠. 사실은 11일 만에요. 17.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전 고점을 거의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그림은 흐뭇한 조정이었다. 그래서 팔 사람 다 팔고 그다음에 사기 시작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조정의 이제 기반이었다 이제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지수를 자꾸 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AI 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연평균 38.5%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지금 요만큼 성숙한 겁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적으로 보면 지금의 AI 데이터 센터 칩 이런 것 시장은 어떤 그림이냐.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책상이 4개밖에 없습니다. 교실도 작습니다. 학생들도 별로 없죠. 이게 3년 전에 AI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컴퓨터 몇 개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학생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AI죠. 두뇌입니다. AI가 뭡니까? 두뇌입니다. LLM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 데이터 센터의 컴퓨터를 차지하기 시작하고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두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학생들이 많이 늘었듯이 그 두뇌들이 자꾸 데이터 센터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교실 늘려야 되고 책걸상 더 갖다 놔야 되고 요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년 3년간의 움직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뭐냐면 이제 콜센터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두뇌들이 콜센터에 가서 인퍼런스를 하는 거죠. 즉 전화 오면 물어보면 거기에서 대답하고 자료 찾아서 대답하고 훈련받은 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이 일어나고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두뇌들이 나왔고 두뇌들이 더 나오게 되고 그 두뇌들은 이렇게 현장에 투여돼서 일을 한다. 근데 이게 교실과 사무실이었지만요. 지금은 이제 어디서 일어날 거냐?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고 그거의 핵심 컴퓨팅은 누구 하느냐? 칩에서 하게 되죠. GPU, ASIC 칩 이런 칩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AI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장황했는데요. 자꾸 이런 모습 그리면은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옳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힘을 얻기 위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 3년간의 TSMC가 4배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0배 상승했다고 했는데 TSMC가 4배를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은
탄탄하게 올라왔구나. 지난 4월에 조금 조정받았지 그 이유는 뭐 조정 그렇게 크게 받은 것들이 없습니다. 200일 터치하면서 이때 잠깐 깼지만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림. 최근에 와서는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은 어떻게 봐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로그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로그를 보면 최근에 올라온 이 급상승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탄탄한 원래 힘대로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약간 더 빨라졌다 하는 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올라왔던 상승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결국은 TSMC는 탄탄하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주식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즈널리티 한번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분명히 시즈널리티가 보였습니다. 근데 TSMC는 보면은 뭐 연초에서 중간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좀 빠지다가 다시 찾았다. 이게 초창기에 좀 초반에 좀 강하구나. 그리고 2024년도에도 보면은 쭉 해서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는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았죠. 사실은 보면 이게 또 연초 그러니까 상반기에 많이 올랐구나. 그다음에 이때도 봐도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거는 외부 변수에 의한 이제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일로 땡겨 온다고 치면 결국은 연초에 많이 오르고 상반기에 많이 오르고 그다음엔 하반기는 조금 쉬어간다. 근데 요번에는 한 번 더 이제 크게 TSMC가 올라줬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쉬고 있습니다. 한 3개월 동안에 그럼 이런 그림이 있구나. 그러면 연초에는 상반기에는 좋겠다 하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아주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보면 1년 후 주가를요 최상단이 400불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0%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한 18% 상승 그러니까 357불 보고 있고 현재 주가는 300불에 놓여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좋게 본다. 그리고 보면 이게 매 쿼터의 EPS인데요. 파란 게 실질로 리포트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회색은 뭐냐?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보면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다 앞섰습니다. 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다음 분기도 이게 훨씬 더 좋게 나오리라. 그러면 이 주식은 그냥 계속 쥐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 넘버 2 픽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이 기술적 분석인데요. 보면 4월달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최근에 잠깐 접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잠깐 접는 거는 뭐냐? 매수 타이밍이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TSMC는 바이 앤 홀드. 그래서 저희가 내년 엑스텐픽의 넘버 2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한번 분석 한번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AI 공급망의 심장부에 있는 기업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이 거대 기업들의 반도체를 도맡아 만드는 회사 바로 TSMC죠. 이 회사가 멈추면 전 세계 AI 붐도 멈춥니다. 스마트폰 시장도 마비되고 우리는 기술 발전의 뒤안길로 밀려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익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계약은 꽉 차 있으며 성장세는 매 분기 빨라지고 있는데 주가는 최근에 오히려 뒷걸음을 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대부분의 투자자가 진짜 숫자를 보지 않고 공포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TSMC가 왜 단순한 반도체 주식이 아니라 AI 시대 필수 인프라이자 지금이 기회인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치지만 우리는 숫자를 봐야 합니다. 최근 TSMC가 발표한 실적은 단순히 좋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시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매출은 무려 3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조 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40% 이상 성장했습니다. 순이익도 39%나 급증했고 더 놀라운 건 마진율입니다. 총 이익률이 59.5%에 달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체에서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숫자죠. 이건 단순한 실적 반등이 아닙니다.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지배력이 숫자로 증명된 것입니다. TSMC는 설비 투자를 42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주문이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첨단 공정인 3나노와 5나노 반도체 생산 능력은 2025년까지 이미 예약이 끝났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확정된 매출인 것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TSMC의 생산 라인에 줄을 서서 제발 우리 물건 좀 빨리 만들어주세요 하고 사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은 멈추지 않고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은 결국
TSMC로 통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단순히 브랜드가 좋은 게 아니라 경쟁자가 아예 들어올 수 없는 구조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TSMC는 전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급형 칩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AI 슈퍼컴퓨터를 돌리는 최고급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텔은 기술력에서 뒤져 있고요. 삼성은 수율 문제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정들은 구형 기술에 머물러 있습니다. TSMC는 남들이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 칩을 몇 년 지나 미리 주문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두가 아닙니다. 후발주자들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입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효율은 높아지고 기술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고객들이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억눌려 있을까요? 방 안에 큰 코끼리 한 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 리스크 때문입니다. 공장이 대만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장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TSMC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지금보다 주가는 30%에서 아니 한 50%는 더 비쌀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요? 중국 경제도 어렵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높고 내수도 침체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끊는 전쟁을 일으킨다면 중국 역시 필요한 칩을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TSMC는 이미 미국 애리조나, 일본, 독일로 공장을 확장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하락은 실제 전쟁이 나서가 아니라 막연한 공포시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투자가에는 이 공포로 인한 할인이 계속 지속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저는 지금 TSMC 주가에는 큰 할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건 바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회사 지갑 사정입니다. TSMC의 재무제표는 그야말로 철옹성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43.3% 되고요. 소프트웨어 기업도 아닌 하드웨어 기업이 이런 마진을 남긴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벌어들인 돈을 쌓아두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투하자본 수익률이 16%가 넘습니다. 1달러를 투자하면 16센트 이상을 확실히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현금성 자산만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8조 원 넘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빚 걱정 없고 현금은 넘쳐나는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는 기계와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TSMC를 인텔 같은 일반적인 반도체 주식과 비교하며 사이클을 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TSMC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유틸리티 회사입니다. 마치 전력 회사나 수도 회사처럼 말이죠. TSMC 없이는 클라우드도 스마트폰도 슈퍼컴퓨터도 없습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 거대한 플랫폼인 것입니다. 그러니 분기별 실적에 1위 1비하며 단타를 칠 종목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AI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기업으로 보고 길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TSMC는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기술 발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 때문에 주가는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AI의 미래를 믿으신다면, 고성능 컴퓨팅의 시대를 믿으신다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진짜 투자자는 조용히 그 물량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등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미래를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회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셔야 합니다. 엑스텐의 넘버 2 픽 TSMC였습니다. 저도 예전서부터 이 주식을 보고 왔는데요. 못 담아놨던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엑스텐 포트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피그마입니다. 저희 그 채널에서도 처음 상장될 때부터 굉장한 기대를 가졌었고, 그런데 사실은 상장하자마자 너무 세게 올랐었죠. 근데 그때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공매도 물량 누적치입니다. 그래서 그때 갭 상승해서 130불 넘어갔을 때 이제 공매도가 많이 늘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환매가 들어왔겠죠. 그래서 환매 들어와서 이익 한번 실현했고, 그다음에 또 한번 언제 공매도가 늘어났느냐? 그래서 이제 물량 풀리면서 한번 또 공매도가 늘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빠졌을 때 또 물량 털리면서 다시 이제 수익 실현했고요. 그다음에 공매도가 또 언제 좀 늘었냐면은 그때 한번 이제 상승을 할 때가 이게 언제냐면
그 오픈 AI하고 협업을 한다 해가지고 뭐 주말에 그 영상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그때가 딱 70불까지 다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 공매도가 늘었었어요. 근데 이때는 더 한번 미루 쳐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줄다가 또 피크 치고는 이제 빠지니까 또 수익 실현 들어왔고 한 번 더 늘었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한번 쭉 늘었다가 이제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매도는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한 170 밀리언 쉐어가 프리 플로팅했고 이게 아직 이제 닫혀 있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풀리겠죠. 이제 1월 달 되면 좀 풀립니다. 또 그래서 얼마가 풀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풀려 나올 거다. 사실 유통 물량에 비해서 지금 현재 공매도 수는 뭐 한 1%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나타났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이 기술적 지표로는 쭉 하락을 타다가 여기서 약간은 좀 반등을 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서 제가 바라는 거는 빨리 40불대를 점령하고 그 다음 타겟은 이제 50불이고 그 다음이 60불 타겟입니다. 그럼 60불이면 이제 여기 오는 건데 결론은 지금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한 65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65불이 적정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분석 한번 해보고 한번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그마는 사실은 2025년 하반기 IPO 시장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현재 피그마의 주가는 38불, 상장 직후 과열이 진정되고 거품이 많이 거친 상황이죠.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26조 원, 그러니까 18.8 빌리언 정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목표 주가는 한 65불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현 주가 대비해서 한 71% 정도 상승 여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물려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계속 홀드하셔서 이게 65불 이상 가게 되면 뭔가 시장의 뷰가 바뀌든지 아니면 기업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걸 이제 표현해 주든지 하면 이제 저희 갑니다. 이제 저때 다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뭐 70불 갈 건지 80불 갈 건지 그렇게 한번 상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홀드다 혹은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뭐 추격보다도 지금 락업 해제가 1월 초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조금 조심하시고 그게 이제 물량이 나오고 상황 보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랠리 시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피그마가 2025년 7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33불에 상장해서 첫날 115불까지 이제 폭등을 했었죠.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시장의 기대감이 이성적으로 변하면서 주가는 38불로 회귀를 했습니다. 32불까지 또 갔었죠.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피그마를 단순한 디자인 툴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피그마의 실제 가치는 제품 개발의 깃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즉 큰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과거 아도비가 피그마를 인수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규제 문제로 좌절이 됐었는데 그때 제시한 금액이 20 빌리언이었습니다. 현재 피그마는 홀로서기에 성공했고 독자 생존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그거보다도 못한 19 빌리언에 머물러 있습니다. 피그마의 비즈니스 모델을 세 가지 축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기획 축인데요. 보시면은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피그마 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축에는 업계 표준 툴인 피그마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축에는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데브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뭐냐? 기획이 있어야 되고 디자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어내야죠. 개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세 개 축이 있습니다. 근데 수익 구조는 명확합니다.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월에 12불에서 75불의 구독료를 내면서 에디터를 씁니다. 에디터는 뭔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유료고요. 반면에 PM이나 마케터는 뷰어라는 걸 쓰는데 이거는 공짜입니다. 그래서 뷰어는 그냥 무료로 쓰면서 참여하고 디자이너하고 개발자는 돈을 넣으면서 쓰고 하는 이제 수익 구조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무료 유저들이 조직 내에서 피그마 링크를 공유하면서 퍼뜨리는 것이 바로 피그마의 바이럴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특히 2025년의 핵심 변화는요. 데브 모드의 별도 과금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그냥 풀을 때는 공짜였는데 이제 돈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피그마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했습니다. 자, 그 효과를 보면 첫째가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디자이너가 피그마를 쓰면 협업하는 개발자와 PM도 반드시 피그마를 써야 합니다. 한번 도입되면 다른 툴로 바꾸는데 교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죠. 둘째, 멀티플레이어 DNA입니다.
경쟁사들이 파일 기반일 때 피그마는 태생부터 웹 기반 협업을 지향했습니다. 이는 AI 시대에도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는 최강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이 기업의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2025년 예상 매출은 850밀리언으로 전년 대비해서 42% 성장할 전망이고요. 매출 총 이익률은 80% 이상으로 사스 기업에서는 탑티어 수준입니다. 또한 IPO로 조달한 1.5 빌리언의 현금이 있습니다. 가장 고무적인 것은 수익성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점으로 해서 현금 흐름이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영업해서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는 룰 오브 40이 있죠. 그게 완벽히 충족된 상황입니다. 충만 현금으로 향후 AI 스타트업 인수와 R&D 투자에 공격적으로 쓰일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주가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이유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이 기회인지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5불에서 38불까지 폭락을 했다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AI가 디자이너를 대체할 것이다. 이제 AI만 있으면 된다. 디자이너 비싼 돈 주고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AI는 단순히 도구일 뿐입니다. 즉 코딩 AI가 나왔어도 개발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AI 툴을 이용해서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피그마도 자체 AI를 통합해서 워크플로우를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툴로 쓰세요 하는 바람을 잡고 있고, 근데 숀 논리의 두 번째는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연 40% 성장하는 기업에서 지금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셔가 20배입니다. 저는 그게 충분히 적정하다고 보고요. 과거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독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도비가 20빌리언을 불렀던 회사인데 지금 시총이 19빌리언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건 굉장히 저평가된 것이죠. 그 다음에 숀 논리 세 번째는 뭐냐, 이제 곧 락업이 해제돼서 물량이 많이 풀릴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은 이 공포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메타나 우버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량주는 락업 해제 직전이 항상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바닥은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량이 이제 풀려서 유동성이 좀 증가하게 되면 대형 기관이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또 이렇게 역발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그마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시장 확장입니다. 디자이너 한 명당 개발자들, 즉 그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10명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 모두 유료화는 매출 상단을 10배 열어젖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점 지위인데요. 포춘 100대 기업의 95%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이나 포토샵과 같은 표준의 위치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결정력인데요. 구독료를 인상해도 이탈할 위험이 극히 낮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시대의 최강 무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80%가 넘는 마진율과 강력한 커뮤니티를 신뢰합니다. 유일한 우려는 1월 락업 해제 시점의 변동성이나 혹은 이거를 생각하고 미리 좀 장이 빠지는 거, 그런 건데요. 저는 이거를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요, 하나의 지표밖에 없습니다. NRR, 즉 순 매출 유지율.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냐. 근데 지금은 사실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140%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하면은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로 봐서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기 실적 보고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지켜진다면 피그마는 확실한 성장의 열쇠를 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그마로 사실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마 고점에서 잡으셨으면 지금 한 50% 정도 하락하셨고, 어떤 분은 더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물타기 좀 하셨고 좀 위에서 좀 파셨고 한다면은 대충 한 40% 정도 손실 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성장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용은 탄탄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좀 분위기가 바뀌고, 그다음에 지금 한 6개월밖에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시면 다시 성장하면서 더 성숙하면서 주가는 원래 자리를 찾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자리의 첫 번째를 저는 60불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불까지는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 꾹 참고 기다려 주신다면 아마 좋은 앞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10 모스 포트폴리오 운용인데요. 현재 주식들이 좀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으로는 2.56% 마이너스고 지수보다 2.39% 하락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식에 대한 거고요. 현재 캐시가 한 1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1% 이내로 지금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가치는 99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 정도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제 엔비디아가 털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팔란티어하고 비트코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엑스텐포트도요. 11.58% 플러스 나고 있고 지수 대비해서는 4.53%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많이 쫓아왔고 저는 금리 인하 발표가 나고 한 일주일 내로는 이게 역전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털어내고 또 다른 종목 싣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나이티드 헬스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그 자금으로 요즘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TSMC 매수했고 그다음에 브로드컴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한 기대를 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몇몇 살펴가면서 조금 비중 조정하고 하는 작업 계속하면서 여러분들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트레이딩 뷰 공부방 좀 개설할 거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도 이제 힘찬 출발하기 위해서 저 열심히 이제 분석할 테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